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이 수도권에 대한 광역교통 2030,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이 발표 보고서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매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기사에는 나왔지만 유튜브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왜 많은 매체가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미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 재탕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좀 신박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은 과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정도의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에서 핵심 부분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만 좀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보고서 전문을 전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하단에 카페 주소 있죠? 누르시고 자료실 가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지역이 있으면 찾아보고 자세히 보는 게 좋겠죠? 자,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뭔가 살펴봐야겠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확충한다. 이게 기본 대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나와 있죠.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기본 구상으로, 이거 말 그대로 이렇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기본 구상이니까. 이게 진행된 내용이나 확실하게 개발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기본 구상으로 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발표를 10월 1일, 그때는 우리 김현미 장관님이 발표를 안 하셨는데, 원래 대부분은 직접 발표를 하셨죠. 근데 10월 1일은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나오셔가지고 31일 날 10시 반에 광역교통 2030 이 미래의 모습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단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부 내용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이 파란색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2030년까지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 그리고 통행 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 시간 30% 감소, 이 3대 목표. 그러니까 이번 2030은 광역교통망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에 살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통근율을 높여서 살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기, 2기 신도시 마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3기 신도시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제는 광역철도망이 깔려서 30년 되면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지금보다 저렴하고, 지금보다 환승 시간이 짧아지고, 이게 3대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철도망을 구축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버스 환승 편의성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를 혁신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혼잡과 공해 걱정이 없는 이 미래 교통을 구현하겠다. 이게 4대 중점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중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구상안을 바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광역철도망 하면 GTX죠. 이 주요 고점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게 1대 첫 번째 목표죠. 자, 지금 세계적인 도시를 언급하면서 완성하겠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식을 했었고 23년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얼마 전 삽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24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 급행철도 GTX B노선, C노선도 조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하겠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A, B, C 노선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 뭐 일단은 당연히 GTX가 깔리게 되면 뭐 수도권 인구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서울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문제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시간 대비 이 비용이 얼마가 되든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건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외곽지도 그런데 훨씬 뭐 수혜를 보겠죠. 당연히 그런 건데 문제는 이게 완공되는 시간입니다. A 노선이나 신안산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고 이 계획 타임 스케줄까지 잡혀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노선이 언제 착공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23년, 24년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이때까지 하겠다. 뭔가 약속을 계속하고 있죠. 음, 이게 왜 하필 이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수도권의 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 지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광역철도 중심으로 가지 노선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서부권 등의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 그리고 이 4호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들을 이 개량해서 과천선 써져 있죠. 급행 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 동탄 등의 구간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서 급행 운행 비율을 현재 2배 이상으로 지금 16%에서 35%까지 2030년 계획이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급행철도 수혜 범위 해가지고 뭐 수도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GTX뿐만 아니라 이 트레인 뭐 이런 신교통수단 적극 도입 예정이다. 이걸 또 얘기합니다. 뭐 기존의 내용을 또 얘기한 거예요.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GTX 거점으로 가기 위해서 트램을 적극 활용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대전의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 수단으로 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 이 트램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해서 접근성과 이 속도 경쟁력을 갖춘 트램과 트레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인이 뭔가 밑에 그림으로 친절하게 또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자, 일반 이 철도 노선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뭐 철도 노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플랫폼에 사람 서서 타고 내릴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까지 오려면 밖에 있는 역세권을 활용해야 되는데 트레인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또 이 트램이 와가지고 트레인 옆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차라리 GTX나 좀 빨리 됐으면 현실 가능성 있게 지금 공사 중인 거나 좀 빠르게 그리고 B노선, C노선 빨리 공사 들어가게끔 그거나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이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수도권의 동서횡단축 등의 주요 간선도로 그리고 부산, 울산권, 사상에서 해운대 등의 지하부는 자동차 그러니까 밑에다가 대심도를 뚫어가지고 밑에는 자동차 민간 자동차 다니게끔 하고 그 위에 우리 지상도로에는 뭐 환경과 이런 소음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BRT 그 수소버스 이런 것들이랑 이 중앙버스 차로 등 대중교통 활용할 수 있게끔 상단을 쫙 하고 일반 차량은 이 지하를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친절하게 또 그림이 있습니다. 대심도 지하도로에서 밑에는 일반 차량, 위에는 뭐 버스 다니는 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망인데 이건 뒤에 자세하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역철도망 얘기했고 트램 얘기했고 마지막이 이제 광역버스, M버스입니다. M버스를 대폭 늘리고 서비스 늘린다 이 얘기인데, M버스의 지금 현재 운행 지역을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까지 좀 확대하고, 그리고 노선을 또 확충하고, 정류장에서 대기 없이 M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3기 신도시, 이때 M버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의 3기 신도시에 이 광역버스 전용 차로를 우선 신호 체계를 적용해서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슈퍼 BRT, S가 슈퍼입니다. 이걸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청라와 강서의 2단계 등 광역 BRT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에 장기적으로 이 BRT를 그냥 BRT가 아닌 슈퍼 BRT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 속도 경쟁력,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고속 BTX, 그러니까 BRT에서 슈퍼 BRT에서 고속 BTX까지 버스가 굉장히 진화하는 거죠. 일단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고 더 속도가 빠른 고성능, 이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기존의 광역버스보다 이동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말이면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도 이러한 보고서는 빠짐없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빠르고 편리한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말은 뭘까요? 환승하는 거점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환승 그 센터를 더욱더 좋게끔 개발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서울에도 환승센터 굉장히 많죠. 자, 도시명 삼성역, 회차형 청계산 입구, 철도 연계형 킨텍스역, 그리고 뭐 서울역, 용산역, 청량역 다 이렇게 각 그 환승센터들이 있죠. 여기를 각자 목적에 맞게끔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체계 자체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를 해서 환승 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조금 더 이 환승센터를 좋게 만들어서 이 꺼리낄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상광장, 그리고 위에 있는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공상업시설 들어가고 통합 대기실, 그리고 광역 급행철도 승강장, 그리고 광역 도시철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그 노선과 대중교통 활용할 수 있는 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기획을 하는 겁니다. 층마다. 이게 바로 이제 환승센터가 되는 건데 이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3대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환승 시간 최대 30% 단축. 자, 두 번째는 돈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자, 우리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보셔야겠네요. 광역 알뜰 카드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양한 교통수단과 기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및 이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해서, 공유 모빌리티는 뭐 자전거나 요즘 따릉이 있죠. 그리고 강남 가시면은 이 킥보드들 빌려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 광북은 안 해주고 강남만 항상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성이 그쪽에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핸드폰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킥보드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유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검토하여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최대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신도시 교통소외 지역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그러니까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버스로 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에서 좀 주관해서 버스를 운용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2020년 시범 사업 해가지고 이 정류장 대기 시간과 차내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이용 편의성, 요게 진짜
많은 분들을 위한 복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참 중공영제로 하게 되면은 또 버스 회사들 비리랑 이런 거 정말 많은데,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목적지까지 끊임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대중교통 수단, 광역버스, GTX 등. 그리고 공유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자전거 따릉이,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뭐 서울에 있으면 자동차보다 그 지하철이 훨씬 빠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만, 나머지는 자동차가 빠르죠. 자, 이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수준 서비스를 이 수도권 내에 다 제공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만 되면 차량 그 움직이는 차량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교통 좋아지면은 차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꽉 막혔던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 방향도 정체가 어느 정도는 풀리게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분석해서 개인별 최적 통행 플랜을 제시하고, 또 일괄 예약까지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 뭐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거 활용할 때 굉장히 편하죠. 이걸 대중교통에도 이렇게 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0년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2030년에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여건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아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차가 완벽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생산 가능 연령 아시죠? 15세부터 64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까지는 별 감소가 없었는데, 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예정입니다. 20만 명 이상씩 떨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이 저기 멀리까지 다 뻗친다 한들, 그리고 뭐 가지 교통수단 다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뭐 77%, 80% 만다고 한들, 여기에 대한 그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까? 그게 저는 의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2 순환도로망 노선도인데요. 자, 지금 동그랗게 수도권을 에둘러가지고 지금 사업이 예정된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원부터 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 이 세 바퀴 되는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예, 이걸 다 둘른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이 완성되면 엄청나게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들이 개발해서 정말 장기간 동안 이 사업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루트도 몇 군데 눈에 띕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요, 신도시가 있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들어설 곳 중에 교통이 열악한 지역, 그리고 기존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2030년까지에 대한 SOC 사업 계획 보고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된 그 노선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서부권 고양과 파주, 서남권의 김포와 인천, 안산, 그리고 동부권은 구리와 남양주, 동남권은 위례, 강일, 그리고 하남입니다. 자, 이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는 수도권 신도시 인구 77%가 급행철도 수혜지에 들어가니까 통근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2023년까지 불과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이것들이 활용이 가능해 되니까, 사실 이 사업 보고서는 2023년까지는 모두 완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신도시의 수혜가 다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핵심을 보면 기존 신도시에 대한 달래기,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대한 홍보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발표 내용은 굉장히 좋죠.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가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있던 계획 중에서도 아직 예비타당성 추진 자체가 안 된 계획이 허다합니다.
게다가 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도 오래전에 계획돼서 현재도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 BC는 착공도 안 들어간 이 상황에서 또 번지르르한 2030년 이 희망 계획만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가 5년마다 1차, 2차, 3차까지 왔죠. 이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 이번 발표한 내용들은 법정 계획 수립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냥 말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쫙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많은 매체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는지 좀 느껴지시죠? 이미 했던 내용들 재탕에다가 또 이 좀 신박한 새로운 내용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예.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잃은 겁니다. 뭐 이미 이기신 도시에 해준다고 했던 것도 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급 영향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발표 내용을 보시고 이 총선용 쇼다, 이거 선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퍼포먼스다. 예. 일단은 지난 10월 1일 이 정책 하나 또 얘기 나올 때 김현미 장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총선에 김현미 장관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성 자체가 의심받는 사업이 망라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교통이 불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수도권의 수요들, 이기 신도시들 특히 달래기 내용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만들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호재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전의 발표들 없이 그냥 보면 와, 이 좋아질 지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전처럼 또 그러겠지 뭐라는 생각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신도시를 볼 때도 입지를 보셔야 돼요. 타고난 입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늠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내용 중에서 좀 건질만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신도시 중에서 뭐 과천은 좀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과천은 뭐 강남 접근성 뛰어난 건 뭐 알겠고 뭐 다 주변 집값 비싼 거 다 알겠으니까 빼고 저는 그 나머지 중에서는 좀 하남 교산 쪽 그리고 기존의 이 하남 미사 신도시 그리고 강일지구 뭐 이런 쪽을 좀 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이 강남과 유기적으로 이 활용도가 높은 노선을 보게 되면 9호선이거든요. 3호선이거든요. 이 두 가지 노선.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이 5호선까지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앞서 언급드린 지역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이 될 것이고요. 게다가 이 물리적인 거리도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서쪽 끝에 뭐 인천이라던가 이쪽 라인에 뭐 9호선이 들어간다고 쳐도 사실 물리적인 거리에 있는 그 접근성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신도시 중에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자리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기존에 31일에 발표된 광역교통 2030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수도권에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 자본이 좀 몰릴 수 있는 타고난 입지를 가진 지역은 하남 쪽이다. 이 얘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GTX D 노선 ABC 있는데 D 노선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아예 빼놓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는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